예, 저기가 2단인지 모르겠네요. 아전에 올라올 때 예수중심교회라고 띠가 있어서 이초성 목사인가? 뭐 사회적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뭐 2단이든 뭐 통일교든 뭐 한국은 종교 자유 국가니까요. 현재 이모는 못 봤는데 그 사이에 세웅 예, 이번 시간은 그 영국계 장로교도 언더우드 마펫, 언더우드와 마펫의 국교 반대와 독일계 감리교도 아펜젤러의 국교 찬성 이라는 제목으로 어쨌든 뭐 어디서 나와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BGM으로는 딱 괜찮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대계 루터교도 귀칠라프의 시한부 현재 천년설과 영국계 장로교도 언더우드와 마펫 그리고 독일계 감리교도 아펜젤러의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이 그 조선 개신교회사 실체입니다. 네, 박형룡과 서철원의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20세기에 들어서 그 조상의 그 신학과 단절된 형태, 그 상태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서양의 그 청교도 종말론이 이제 유입되기 전까지만 이제 유효했던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바빙크하고 순복음은 2단이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유지됐던, 왜냐면은 그 17, 18세기는 뭐 어거스틴주의든 유대주의든 예 다 시한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그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시한부가 없죠. 그건 잘못된 거고, 세대주의 전천년 가늘게 이어오다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벌려졌다, 열어졌다,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주기철 손양호는 그러니까 손양원 주기철 뭐 어쨌든 좋아요. 예. 뭐 손양원 주기철, 예. 손양원은 하만, 주기철은 창원. 예, 하만이 더 가야 중심부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손양원 루트로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예, 아무튼 간에 뭐 좋아요. 어쨌든 손양원 주기철, 또 손씨니까 예, 뭐 밀양 손씨, 뭐 신라 육부 성씨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주 손씨는 뻥이고, 아무튼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루트로 진행을 이렇게,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 선교사들의 그거는 이제 정통 라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바빙크하고 순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한국교회하고 신학교들은 이 세속화가 된 거죠. 이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없앴다. 예, 그게 되겠습니다. 이 직선사관을 없애고 동양적 윤회사관 속에 자신을 뭐 가둬버린 셈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덕수궁 석조전이고요. 예, 사무엘 마펫, 아펜젤러, 언더우드 모두 세대주의에 속했어요. 전천년설에 속했습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가 얼마가 남았느냐, 이게 이제 그 시한부 현재 천년설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고작 100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현세자 당시에는 500년, 귀틀라프 당시에는 300년, 이젠 100년. 더 새로운 게 발견 안 되면 100년밖에 남지 않은 게 되는데, 이제 더 발견되지 않으면 이대로 끝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시한부 현재 천년설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죠. 기독교인은 영국으로 철수해야 되고 유대인과 소수 영국인이 중심이 되는 질서에 따라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시오니즘이 주가 되고 장로교 시오니즘은 잠시 뒤로 하는 세상이 오겠죠. 한중일 아시아 시대 기독교 시대, 한중일 아시아 기독교 시대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나 이 사실을 고종은 당연히 전혀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도 몰랐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매우 암흑기였습니다. 그것은 그 유럽 크리스천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엉뚱하게 외곽지대인 동아시아로 돌리게 합니다. 너만은 살아남아라, 뭐 그런 마인드였죠. 뭐 첫째 둘째 죽고 셋째 너만 살아남아라, 뭐 그런 식의 마인드였는데, 그래서 온 게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 선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주기철 이 모두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좌경화되고 다만 수명 연장, 링게를 꼽고 노인이 좀 더 사는 그 뭐 병동에서 그런 걸 생각한 거죠. 사실 모든 기독교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이죠. 이만희와 정명석 같은 현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대 계몽주의 이전,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만 예언만 받는 게 이제 정통 기독교다. 이제 미래에 이제 또 다시 예언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래 예언은 이제 유대인들, 유대인종, 유대인들이 전담하는 몫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일반인, 이방인이라면은 또 한국 입장에서 한국인, 이방인 뭐 이래, 일반인으로 구분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이니까 토종들이 이제 너네 이방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아직까지 그 현재까지는 이제 일반인 기독교 시대가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17, 18세기 이르러서 정설화, 정례화, 완성화됩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 직전에 딱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것들은 죄다 현대신학이 되겠습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혁명 직전 시대에 잠깐 반짝함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이 문을 닫은 게 이제 되겠죠. 예언이 이제 멈춰진 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일단락된 거죠. 서구의 무차별 나치즘, 공산화의 선교사들은 마지막 시도로 아시아를 찾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잘 되지 않았죠. 중국은 둘 다 거부했죠. 서구 물질 문명 그리고 기독교 둘 다 거부했어요. 일본은 이제 선교사는 그 일정 거주구역에다 가둬두고 이렇게 백성들에겐 전파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물질만 받아들이죠. 과학 문명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일본은 대표적인 무신론 국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어요.
예, 절망적 위기에서 다 내려놓고 기독교도 잡은 거예요. 예, 조선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예, 대한제국은 가보개혁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새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고종 황제의 대변신 시도였습니다. 이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대한제국 국제. 이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 이게 이제 1899년 8월 17일에 공포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근대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근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죠. 그런 이유로 각종 황실 관련 추모의식과 황제 권위 신성화 작업 등에 앞장섰던 언더우드는 이 장로교 국교화 제안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교 관련 내용은 미국인에게 소개하지 않죠. 1907년 더 콜 오브 코리아에서 다만 정부, 조선 정부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라 이런 그것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선교 자금 마련 목적으로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의 국교의 설립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적인 정서와는 애초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의 국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정교분리 정서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럼에도 대한제국 제위 동안 고종 황제는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국가교회 설립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절당합니다. 장로교는 국교에 반대하죠. 스코틀랜드가 17세기에 잠시 국교적 현상을 보였던 것은 이제 자신들이 유대 혈통 민족인 줄 착각했던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 루터포드, 러드포드라기보다 루터포드에 반대하고요. 발음이 이게 더 루터포드. 그리고 이제 로버트 플레밍 노선이에요. 저는 앤드루 멜빌, 로버트 플레밍 노선. 루터포드 뛰어넘어. 스코틀랜드도 잠시 암흑기였죠. 앤드루 멜빌이 누군지 그 스코틀랜드의 이 루터포드는 잘 몰랐어요. 딱 2번 언급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 국교회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차피 그 일제강점기 거치고 6.25도 거친 현재 시각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도라도 해보면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대한제국의 궁전이 될 뻔했던, 실제로 고종은 여기 머물지 않았다고 하죠. 설계 지어놓고 뭐 영화에서는 막 머물고 이러는데 지어놓고 사실 머문 적은 없다고. 예전에 제가 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딱 시간제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는데 뭐 다 뭐 외국에 산 가구들 다 오얏니 문장이 박혀있죠. 근데 그 세대주의의 지배 정서 속에서도 언더우드와 다르게 아펜젤러는 국교에 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는 최근에 불발랐어요. 2016년 제가 그 전자책 낼 때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2061년으로 적어버린. 그 수정도 못하고 이미 내버려서 2016년입니다. 감리교 목사, 이 18세기 감리교 목사 예언 2016년 불발랐어요. 예언과 다르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리교단은 남은 예언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감리교도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루터파 등 타교파에 붙던가, 아니면은 무신론으로 선언을 하던가, 천주교 통합한다? 그것 또한 하나의 배도가 됩니다. 어차피 무신론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교단을 그냥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정상적 크리스천이라면 어차피 그
이쪽 유대 칼빈주의 장로교로는 이제 미리는 안 올 것 같고,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보자면은 루터파에 붙겠죠. 아니 무슨 뭐 러시아 무슨 궁전 느낌도 나고. 예. 아무튼 그 대한제국 당시에는, 예, 대한제국 당시에는 그 감리교 예언이 남아있던 때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아펜젤러가 뭐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었을까.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예언이 남아있던 때예요. 예, 영국 장로교 언더우드는 국교 반대, 독일계 감리교도 아펜젤러는 국교 찬성. 그 갭이 격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한제국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탄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탈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침탈했죠. 역사입니다. 청독부 건물 없앤다고 과거가 지워집니까? 아니죠. 참 한심해. 예. 제가 이북 3권 낼 때는 뭐 김영삼을 띄웠었죠. 그러니까 제 그 책으로는 8권까지만 나왔고요. 그 이북으로는 18권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그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딱 이제 완성된 이제 과정인데 이제 책을 너무 일찍 내버리는 바람에, 예,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이렇게라도 내서 그냥 급하게 빨리 내는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서양 기독교를 너무 몰라서 해서 제가 냈는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8권에서 20권 종이책으로 말하면, 특히 그 11권에서 20권은 이제 딱 진짜 정리된 관점으로 나올 거고, 지금 이제 그 종이책 보시면은 좀 뭔가 좀 미온적인, 미완성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 될 것이고, 이제 전자책은 모르겠습니다. 19, 20권을,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전자책의 오류 부분, 잘못 쓴 부분을 이제 미리 앞서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19, 20권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19, 20권을 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자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11에서 20권으로 다시 낼 것인지, 지금 둘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제가 제대로 이 기독교를 정신을 이제 잘 몰랐을 때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2019년 시점에서 김영삼이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영삼이 자기가 또 신라 김씨 왕조 후손인 줄 알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그 21세기 초가 이 학문적 발전이 이게 갑자기 급등해버리는, 지금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21세기 초가요, 이 2008년 이후부터라고 해야 되나, 현재까지 한 10년상 갑자기 이래 돼가지고 언론 책을 내다 보니까 그 에러 부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그 국회도서관 가셔가지고 책을 보실 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그게 완성작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예, 미리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고요. 어쨌든 그 김영삼이 잘못한 거죠. 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보니까, 예, 김영삼이 잘못했어요. 예. 총독부 뭐 고려영방제 하려고 했던 말도 있는데, 뭐 좌우지간, 예, 총독부 없앤다고 과거가 지워지는가? 아니죠. 이거 왜 없애가지고 괜히 그냥 들떠가지고, 예, 김영김 씨도 신라 김씨 왕족으로 편입되었다 밝혀지니까 우리도 이제 맞다더라. 어허허. 김영삼이 이랬다니까. 예. 하여튼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신라 김씨 왕조. 예. 그 문제가 안 풀려서 지금 한국이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서양에서도 이걸 못 풀었더라고. 예.
그 서양의 그 유대인 연구 사이트 보니까 예, 거기서도 이제 자료적 제한과 함께 이게 한국학적인 그 소양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양 뭐 중국 일본 같은 데는 다 건드렸는데 이 한국만 못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사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외국 나가면은 서양 사람들은 발표 막 손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질문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듣고만 나오고 되게 내성적으로. 야,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뭐 말도 안 하고 뭐 좋다 싫다 얘기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예, 좌우지간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당사자가 해당 후손이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이제 답답해서 이제 책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그 엉뚱한 데를 찌른다고 해야 되나? 예. 뭐 코끼리 무릎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 전체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머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엉덩이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제 아무튼 뭐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예,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였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집사님이나 이 정도였으면은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못 그거 했는데, 또 아버지가 좀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예, 저도 예, 그렇게 됐고, 진리를 알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요. 기독교가 뭔가, 예.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딱 이 명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의 문을 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지 않고 이제 바로 총신대학교로 그냥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대원까지 하면서 계속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다이렉트식으로 계속 그냥 팠어요. 파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유학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알고 싶었던 거죠. 정확하게 뭐 교수 한 자리 요즘 교수들 뭐 바빙크 계시 철학으로 몰린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뭐냐 알고 싶었다니까. 예. 옛 기독교, 예. 옛 진짜배기 알짜배기 옛 기독교가 뭐냐. 아무튼 그 감리교회는 이제 현재로서는 종결되었다. 예, 더 불리하죠. 감리교 늦게 탄생된 교파니까, 예, 루터파보다 예언을 남기기가 더욱 어려웠겠죠. 예, 시간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의 말이죠.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 교당 교파별로 입장이 다른 건데, 같은 교판에서도 또 다를 수 있죠. 어쨌든 그 개인별로 쪼갭시다. 여기까지 이제 16, 18세기 시대에 이렇게 달랐던 거죠. 좌파건 우파건, 공산주의자건 자본주의건, 이제 뭐 인류를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 황폐하게 될 그날이 오겠죠. 각 교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르고 개인별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교파별로 쪼개진다. 그리고 그 심판과 재림을 동일시한 게 전천년설이고요. 심판이 먼저 있고 재림은 그 이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천년설이 되는데, 그 둘 다 이
무신론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암울하죠. 우파가 재집권한다고 해도 기본 명제는 기독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 예. 예, 이제 그 병자호론 편은 한참 지났죠. 예. 어쨌든 예, 한참 어쨌든 지났죠. 이제 고종 순종릉을 보고 조선 편을 이제 완전히 마칠 차례입니다. 예, 남양주 홍유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